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수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리와 얼굴은 뜨겁고 화끈거리는데 배와 손발은 차갑다. 밤에 잠이 잘 안 와 뒤척이느라 잠을 설치고 아침에는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다. 어느새부턴가 속이 좀 더부룩하고 열이 위로 뜨는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상열하한증 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내 몸에 상열하한증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열하한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열하한증이란 상열증과 하한증을 합친 말인데요. 상열증은 말 그대로 몸 윗부분이 뜨거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면 홍조나 두통, 안구나 구강건조, 여드름, 입이 자주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나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깊은 잠을 못 자는 등의 증상이 바로 이 상열증에 해당이 됩니다. 하한증이란 몸 아래쪽이 차가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손발이나 배가 차갑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계시거나 소변이 잦지만 시원치가 않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열증과 하한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상열하한증이라고 합니다. 즉 위쪽으로만 열이 몰리고 아래는 순환이 안 돼서 차가운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증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상열하한증의 원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열이 자꾸 뜨니 열이 많아서 그런가 하고 찬물, 아이스크림, 찬 커피 등을 드시거나 열을 내리기 위한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원인이 순환 장애이기 때문인데요. 몸속에서 열이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위쪽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화기계에 뭉친 것이나 막힌 것이 있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잘 나타날 수 있고요. 자율신경의 기능 실조도 한 몫을 합니다. 따라서 소화력이 비교적 약한 체질, 소음인이나 한태음인 체질이 상열하한증을 겪으면 단순히 열을 내리는 치료로는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체 열은 아래로 내려주면서 동시에 순환을 도와 하체의 냉증은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열하한증인지 어떻게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적외선 체열 검사입니다. 이 체열 검사란 우리 몸에서 방출되는 극미량의 적외선을 감지하여 체열 분포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통증도 없고 방사선 노출도 전혀 없기 때문에 임산부나 유아도 가능한 안전한 검사입니다. 체온이 가장 높은 부위인 어깨 부위와 무릎의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는 경우 말초 부위의 냉증이나 상열하한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체열 검사에서 손과 팔꿈치의 온도가 0.3도 이상 나거나 발등과 허벅지의 온도가 2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수족 냉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원장님 저는 손발이 너무 차요 하는 냉증을 호소하시는데 체열 검사에서는 정상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자율신경 검사를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이 결과에서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서 자율신경의 실조가 발생한 경우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열하한증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먼저 체질에 맞춘 한약 처방이 들어가는데요. 상체 열은 아래로 내려주는 청열제, 하체 냉증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제와 함께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약제가 1:1 맞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침치료로 경락을 소통시켜 열 순환을 조절하고 찬 부위의 냉증은 뜸 치료로 조절하게 됩니다. 집에서 해주시는 생활습관 관리로는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 반신욕이나 족욕을 권해드리고요.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되도록 피해주시고 찬 음식이나 카페인도 웬만하면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 순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얼굴이 너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의 강한 운동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료 사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 50대 여성으로 불면증과 만성 피로로 내원해주신 환자분이신데 10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
복용했지만 숙면이 어려우신 상태셨습니다. 체열 검사를 해보니 상체로만 열이 과도하게 쏠려 있었고 반대로 하체는 냉증으로 진단되셨습니다. 따라서 상열 하한증을 치료하는 한약이 처방되었고 3개월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치료 사례는 20대 여성 환자분이시고 피부 두드러기, 피부 트러블 때문에 내원해 주셨는데요. 피부 증상뿐만 아니라 속이 항시 더부룩하고 생리통도 많이 심하신 분이셨습니다. 체열 검사 결과 열이 위쪽으로는 쏠려 있었지만 소화기나 손, 발은 매우 찬 냉증을 진단받으셨고요. 소화기 냉증을 개선하는 한약과 상체 열을 낮춰주는 순환 치료가 진행되셨고 2개월 후에는 피부 트러블이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내가 열이 많다, 몸이 차다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상열 하한증처럼 복합적인 한열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 몸의 온도 균형을 알고 싶다면 적외선 체열 검사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